언더케이지 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구글 플러스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베리 클래식입니다. 블랙베리 클래식을 한번 보시죠. 이름 그대로 클래식한 디자인과 사양을 가지고 있는데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언더케이지.com F77과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일단 정면 리시버가 있고 2.1메가픽셀 전면 카메라, 블랙베리 로고, 720p 디스플레이, 720에 720이에요. 3.5인치이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 종료, 메뉴, 백, 광학식 트랙패드가 있죠. 요 한 줄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요게 이제 클래식이라는 이름이 붙는 그 핵심인데 조금 이따 더 살펴보고 밑에 키보드가 있어요. 요렇게 그 각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력하기 되게 편한데 요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요렇게 돼 있다는 건데 사실 요거는 블랙베리에서 계속 있던 거죠. 뭐에서 특허를 베꼈느니 마느니 이제 모토로라가 이제 곤혹을 상당히 겪었는데 드로이드 프로에서 좋은 폰이었어요. 여하튼 키보드도 잘 있다는 거. 오른쪽에 볼륨 키랑 그 어시스턴트 키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쪽에 전원 키, 3.5 이어폰 잭, 나노 심 카드 슬롯,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죠. 트레이 이렇게 찔러가지고 빼시면 되고 아래쪽에 마이크로 USB 포트, 스피커가 있고 뒤쪽에 8메가픽셀 카메라, LED 플래시, 클래식 로고, 블랙베리 로고 등등이 있겠죠. 여기까지인데 뒤쪽 배터리 커버 분리는 안 돼요. 내장형 2515mAh 배터리가 들어있는데 뒤쪽 배터리 커버가 사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고무 약간 틱한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흠집도 잘 안 나고 이거 굉장히 손에 잡는 느낌도 좋고 고급스러워요. 뒤쪽이 저는 블랙베리 클래식에서 제일 좋아요. 짱짱. 자, 한번 들어가기 전에 크기 비교를 잠깐 보면 블랙베리 클래식이 요 정도, 흔히 많이 쓰는 갤럭시 S4가 요 정도 4.99인치죠. 아무래도 키보드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화면을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리고 블랙베리 Q10이 있죠. Q10과의 차이점은 3.1인치, 3.5인치,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바가 있고 없고가 요 키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커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아이폰과 비교를 하면은 대략 이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대략 보셨고 뭐 뒤쪽 잠깐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블랙베리 클래식 을 포함해서 블랙베리를 키시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야? 이 버그들이 아이고 야 난리가 났어. 자, 키는 데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쓸어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키보드에서 U 엔터 해서 언락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블랙베리 소프트웨어예요. 블랙베리 OS 10이죠. BBOS 10이 들어가 있는데 BBOS 10 자체는 이제 약간 좀 불운한 OS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대다수의 신흥 OS가 그렇듯이 OS 자체는 좋은데 앱이 없다라는 문제가 BBOS가 이제 특히나 심한 실점이죠. 그러니까 기본 앱들은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뭐 시계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동작은 북치박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쓸어 올리기, 이렇게 땡기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올리면은 앱이 조그맣게 최소화가 돼요. 조그맣게 최소화가 되고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의 위젯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위치를 이렇게 누르고 끌어서 옮길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옮길 필요까지 있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메뉴가 떠서 뭐 설정을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죠. 굉장히 부드럽고 동작이 잘 되고 아이콘도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네이티브 앱의 문제는 앱이 없다는 거죠. 정말 놀라울 만큼 없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블랙베리는 플레이북 타블렛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타블렛. 부터 안드로이드 앱 호환성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는 파일을 변환해야 되더니 그 다음에 APK를 그냥 넣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존 앱스토어가 내장되더니 이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깔려요. 전 깔지는 않았어요. 귀찮아서. 근데 여하튼 그랬는데 안드로이드 앱을 잠깐 봅시다. 안드로이드 앱이 이제 안드로이드 플레이어라는 친구로 돌아가는 건데 뭐 이름이 플레이어지 뭐 그냥 약간의 에뮬레이터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티브하게 돌아가는 물건은 아닌데 그래도 안드로이드 4.3 기반으로 계속 나가시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런처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본적인 뭐 전화 문자, 웹브라우저 같은 기본적인 앱들 빼고는 블랙베리 앱은 쓰질 않고 있어요. 사실은 앱이 없어서. 여하튼 그랬는데 안드로이드 앱이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Q10이나 Q5 같은 친구들을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살짝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제일 불편한 부분은 Q10에서는 특히 예를 들어서 앱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성능이 낮아가지고 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바가 떠 있다는 거예요. 바가 떠 있어서 뒤로 가기 키가 없으니까 뒤로 가기랑 메뉴를 하려면 이렇게 바가 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작은 화면에 이렇게 바가 떠 있으면 화면이 더 작죠. 그래서 이렇게 바를 줄여서 메뉴는 이렇게 당겨서 위에서 하고 그리고 뒤로 가기는 이렇게 스와이프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클래식에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 메뉴랑 백키가 있거든요. 네이티브 앱에서 쓸 수 있지만 요게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로 하지? 여하튼 앱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인데 페이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운 앱이에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계열의 앱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는 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까지 느릴 이유는 없는 앱이거든요, 사실. 근데 스냅드래곤 S4가 S4 듀얼코어예요. 그 말인즉슨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친구 또는 옵티머스 LT2 같은 것과 같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옵티머스 LT2가 언제 시대 물건이다? 2년 전 물건이죠. 자, 그런 친구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건 네이티브 안드로이드니까 그럭저럭 듀얼코어 크레이트니까 버틸만 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에뮬레이터 개념으로 돌린 거기 때문에 사양이 훨씬 더 높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다 스냅드래곤 S4를 그대로 박아놨기 때문에 MSM 8960을 그대로 박아놨기 때문에 느리다라는 거죠. 여하튼 그 얘기는 곁다리였고 여기서 메뉴나 이전 키를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굉장한 장점이에요. 쓰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 요즘은 하드 코딩된 게 거의 없고 이제 상대적으로 좌표가 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대표적으로 티월드가 그런데 그럴 때는 여기 위에서 슉 내려서 크기를 이렇게 이제 좀 멀리서 보는 거예요. DPR을 좀 저기 하는 건데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같이 하드코딩 되어 있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일반적인 비율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앱이 돌아가고 계속 개선을 하면서 안드로이드 앱 자체는 되게 잘 돌아가요. 뭐 안 돌아가고 예전처럼 막 꺼지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 뭐 지도라든가 뭐 지하철이라든가 그런 것도 막 꺼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거의 네이티브하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굉장한 장점이고 앱이 부족한 블랙베리에서 상당히 그 단점을 희석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이에요. 근데 느려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베리 클래식을 비롯해서 우리 사랑스러운 블랙베리들이 계속 팔리는 이유는 키보드 때문이에요. 이제 뭐 Z10이나 Z30 같은 키보드가 없는 친구들은 좀 이제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사실 뭐 저번 패스포트 리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뭐 폴더를 정리하긴 했어요. 근데 정리한 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초기 화면에서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게 사양이 느리니까 좀 버벅거리는데 입력을 해서 그냥 누르면 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더 케이지 앱을 키고 싶다 그러면 언더 이렇게 해서 키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 편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하기 귀찮다. 그러면 우리 설정에 뭐하냐? 우리 설정에 여기 바로가기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길게 누른 거로 뭘 실행할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언더케이지 앱을 우리는 U에다가 놨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U 누르고 있으면 언더케이지 앱이 켜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이게 키보드가 가지는 장점은 엄청나고 그리고 여기 키보드 각인은 안 되어 있지만 모든 나라 언어, 한국어를 비롯해서 다 입력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메모를 잠깐 해봅시다. 메모 여기다가 블랙베리 클래식 짱짱맨이라고 친다. 엄청나게 편해요. 뭐 화면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뭐 적용이 돼서 편하지만 이 물리적인 키보드의 오타 없음과 이 누르는 재미는 이거 또각또각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키보드의 아름다움 이거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그리고 통화랑 종류가 있는 것도 이 분노의 연타가 가능해요. 전화하고 싶다 그러면 뭐 여기 메뉴 가서 전화 누르고 이게 전화기인데 복잡하잖아요. 그냥 전화키만 누르면 전화가 바로 돼요. 전화 끊어. 열받았어 싸우다가 에이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장점이에요. 이 툴바가 가지는 특히 광학식 키패드가 가지는 장점은 정말 엄청나서 이 키패드를 잘 쓰면은 화면을 만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화면 이렇게 만지면 떨어뜨리기 쉬우니까 저는 그냥 이걸로 하는 거예요. 어느 계정 페이지 들어간다. 특히 이건 브라우저에서 빛을 발하는데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커서가 생겨요. 커서가 생겨. 스크롤 하고 싶다. 내려요. 그럼 스크롤이 돼. 글을 읽고 싶다. 눌러요. 이 화면을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안드로이드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쓸 일 거의 없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블랙베리에도 문제가 있으니 일단 첫 번째는 사양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블랙베리 패스포트 리뷰에서 말을 했지만 에뮬레이터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 에뮬레이터는 아니지만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양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일반 네이티브 안드로이드의 스냅드래곤 S4랑 여기서 스냅드래곤 S4랑은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근데 Q10에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S4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네이티브에서도 약간 부족한 마당에 여기서 쓰니까 엄청 버벅거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버그가 약간 있어요. 뭐 화면이 반으로 잘린다든지 뭐 아이콘이 하나 사라진다든지 그런 버그는 뭐 패치로 할 수 있다고 쳐요. 세 번째로는 배터리인데
교체형 2100mAh였고 2515mAh 올라갔어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건 좋다 이거예요. 400mAh 콩알만큼 늘었죠. 근데 쓰다 보면 부족해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 화면 켜지면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면 하루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 다 오케이. 근데 제일 문제는 이게 450불이라는 거예요. 450불에 요즘 세상에 아무리 키보드가 달려있고 이쁘고 멋있고 그렇다지만,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랑 소리도 좋아진 거 아세요? 통화 품질 엄청 좋고 이어폰을 낍든 블루투스로 쓰든 스피커폰으로 하든 소리가 너무 좋아요. 통화 품질이. 엘리베이터? 상관없어. 잘 돼요. 엄청 선명해. 그리고 음악 들을 때도 정말 좋아요. 블랙베리가 의외인 게 여기 스피커랑 이어폰으로 듣는 게 음악이 정말 정갈하고 빵빵하게 잘 나와요. 이어폰으로 들으면 정갈하게 나오고 스피커로 들으면 빵빵하게 나와요. 이건 정말 탈추종을 불어요. 카메라 많이 나아졌어요. 뭐 여전히 야간에서는 엉망이지만 주간에서 찍으면 다른 폰 못지 않아요. 근데 450불이에요. 근데 듀얼 코어예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느려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이제 이런 말을 기계에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변태 같아서 너무 사랑스럽고 멋있고 이 들고 다니면 뭔가 전문가스러워질 것 같고 키보드도 정말 편하고 여기 툴바 한 줄 추가된 게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편해요. 화면을 건드릴 일이 없어. 요즘 세상에 이런 건 처음이야. 나 이런 느낌 처음이야. 근데 450불에 느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실 가격이 떨어지면 가성비가 모든 걸 해결해주고, 두 번째로는 성능이 좋아지면 돼요. 근데 지금은 둘 다 아니잖아? 우리는 안 될 거야 아마. 이 디자인의 패스포트 사양에 나온다? 땡큐가 베리마치죠. 땡큐가 베리마치 아리가또 셰시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이걸 사실 추천하기는 정말 어렵네. 그 돈 주고 사면 문제고, 그 돈을 주고 안 사도 사양 자체가 안드로이드를 돌리기 문제고, 이게 최적화로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 점수가가 아니니까 그건 알 수 없겠죠. 현재 상황에서 추천하기엔 무리가 있다. 너무너무 아까운 기계다. 여기다 스냅 600만 달았어도, 아니 400만 달았어도, 아니 아까워. 자, 이상 블랙베리 클래식이었어요. 정말 이거 멋지지만 사지 마세요. 끝.